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아주 작은 코딱지만한 지구라는 행성에서 먼지보다 작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곱창이 맛있는 왕십리에서 시작합니다. 왕십리 무학교회의 박민수 목사와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제자들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였지요. 하지만 무학교회의 실태에 염증을 느낀 목사는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말합니다. 박 목사는 약속을 지킵니다. 박 목사는 경희대에 터를 잡고 은혜 공동체 교회를 개척합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1대1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 마음 나눔을 통해 함께 마음을 공유하였지요. 그러한 삶의 방식의 마음이 동한 이들이 점차 모여듭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섬김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요.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여행지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맛봅니다. 결국은 그들은 각 가족 간의 담벼락을 없애고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렇게 응공이로가 시작됩니다. 은혜 공동체는 도봉의 터를 잡고 함께 살기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상상 속으로 다 같이 살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이루어져서 되게 신기했어요. 모두의 기대를 등에 업고 잘 상상은 안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크네요. 설레임과 함께 말이죠. 가족들이 많아져서 설레고 기대됩니다. 가족이 많아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교회하고 집이 멀었는데 가까워져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또한 기대감에 부풀었네요. 맨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2년간의 행복했던 기억, 응공이로는 무엇을 담아냈는지 함께 그 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할 리포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입니다. 오늘 이 멋진 건물 응공이로 앞에 서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응공이로 건물 내부를 샅샅이 남김없이 요모조모 구석구석 훑을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응공이로에 무엇이 있을지 저 또한 궁금하네요. 먼저 지하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입구 내려오는 계단부터 굉장한 물건을 주고 있어요. 지금 온통 벽이 하얗죠. 그 뒤에는 파란색 코펠트로 들어가고 하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아니면 맑은 큰 바다를 형상하는 듯한 굉장한 느낌이 듭니다. 소개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럼 이 건물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함께 해줄 은혜 공동체의 박민서 씨입니다. 유드라스프이지. 자, 건물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나씩 부탁드릴 건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큰 공간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 예배 공간이 되고 또 주중에는 방과후나 대안학교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수업을 하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들어왔는데 지금 네.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아, 네. 스멜. This is smell? What smell? 어떤 냄새? 아주 지하라고 느끼기 힘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무엇일까요? 예, 바로 편백나무가 달려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그 향기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좀 다른 느낌의 얘기를 하셔서 네. 당황스럽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거룩한 것을 어떤 느낌이 드는데 뭐 예배당이라서 그런 거룩한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수한 어떤 장치가 있어서 이런 울림이 거룩한 알고 느낌이 오셨나 봐요. 이거 눌렀나 봐요. 처음입니다. 저희 처음 왔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수벽이라고 하는 약간 고두름 벽 같은 네. 이런 벽이 어떤 성당의 구조를 본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심에 집중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홀리한 거룩한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옆에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창을 지금 해놨어요.
햇빛이 그냥 직사로 들어오겠네요, 이게. 지하 같지 않고 네. 지하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 그 참 다크한 약간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되게 밝아요. 네. 굉장합니다. 이건 뭐 흔히 볼 수 없는 그쵸. 굉장한 고가의 느낌 드는데 제가 한번 한번 못하는 실력이지만 쳐보세요. 기대할게요. 네, 소리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And so it is. 어르신 소개는 하시죠. 여기 진짜 멋있어요. 여기가 조명 들어오는 거 보시면 짠, 아잉, 짠, 짠, 짠. 보셨나요? 그 천장에 지금 조명이 네. 조명 구성이 굉장히 이거 바리솔이라는 조명인데요. 진짜 예쁘죠.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주방이랑 가까우니까 식당 음. 또는 이제 뭐 아이들이 간식 먹는 공간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주로 주방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파티를 한다 파티 파티. 장소일 것 같아요. 이 파티 컨셉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가비지 저기 그런 파티 뭐 굉장히 서양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창고를 좀 이렇게 해서 파티 장소를 하거나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런 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사. 아. 네. 죄송합니다. 다른 방으로 빨리 갈까요? 좀 정리된 방으로 가볼까요? 자작나무가 사방으로 감싸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깜찍한 로버스전이 어울리는 바로 안골마을 유치원입니다. 별자리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장롱인가요? 아직 옷을 넣는 공간. 한번 열어보시죠. 이거 뭐죠? 오, 오. 짜잔. 이게 뭔가요? 짜자자잔. 이렇게 넘기면 네. 넘기면 거울이 나옵니다. 거울 왜 이렇게 큰 거울 여기 있죠? 댄스 팀들이 많아요. 저도 유명한 저희 공동체 YG 댄스 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울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달아있는 모양인데 기다리는 거 보니까 근데 되게 올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올라가 볼까요? 네. 딱 알맞은. 굉장히 아무렇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우, 이거 뭔가요? 여기 아이들 천국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네. 책 볼 수 있는 공간을 꾸밀 것 같고요. 네. 또 저쪽 이제 조그만 방이 있는데 네. 비밀 기지 같이. 비밀기지. 네, 아이들 놀 수 있는. 저거 우유 안에 어. 들어가요. 이거 뭔가요? 네. 딱 알맞은 공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좋네요. 올라가기 좀 어른들은 좀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하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밴드 연습실, 작은 공간을 활용한 안락한 나눔방, 하얀색 벽장과 다락이 인상적인 목사님 방이 있지요. 지하 공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왜 하필 도봉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땅을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다 알아보셨는데 땅값도 만만치 않고 교회 주변에서 주택을 짓는 게 나부터도 굳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 회계라는 땅에서 우리가 정착해서 잘 살아온 건 좋지만 주택을 짓는 부분에 나부터도 조금 썩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땅을 알아보는 와중에 건축사가 한번 둘러보더니 서울에 이런 땅이 있었냐. 바로 도봉산역 바로 뒤로 돌아가니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땅은 바로 도봉산이 보이고 굉장히 전원적인 마을이 갑자기 나온 거죠, 거기에. 도봉산 아래에 터를 잡기로 합니다. 모두가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지요.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와 주택이 결합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세금 문제라든지 그 세대와 그 주택이 들어가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이 공용 면적하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분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방향을 모르는 상황에 건축사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건축사는 그건 건축주의 몫이고 본인은 모른다. 절망 가운데 그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호채 이사장님. 단순히 주택만 짓는 시공사가 아니라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드는 컨셉 자체도 우리보다도 더 그 부분에 더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세금 문제, 그다음에 주변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적임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줄은 거예요. 이사장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은공 1호로 가볼까요? 1층입니다. 첫 번째 공간입니다. 여기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게스트하우스. 네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제 머무를 수 있게 그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방도 될 수 있고 이제 오픈하면 거실로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닫으면 이쪽과 독립된 어떤 공간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큰 창 너머로 지금 보이는 풍경이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이 바깥에는 굉장히 마치 숲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소나무가 소나무. 쭉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다른 그렇구나. 펜션보다 훨씬 좋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솔잎향이 전해지시나요? 저희 예전에 그 강원도에 있는 어떤 펜션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와 좀 비슷한 느낌. 네, 그렇죠. 진짜 펜션이 따로 없죠. 펜션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지.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충분한 쉼, 그 다음에 힐링 이런 데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보다 더 좋은 이곳, 누구든지 언제든지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공간, 카페입니다. 다양하지만 통일감 있는 조명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커피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왜 이 공동체는 각 가정으로 함께 사는 것을 벗어나 담장을 허물고 굳이 연합가정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까불고 있는 네 여자 보이시나요? 각자의 삶을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처럼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족의 틀을 깨기 시작한 출발점이지요. 기존에 제가 살아왔던 어떤 집은 좀 무뚝뚝하고 대화가 없는 집이었던 편이라 사실 뭐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언니들과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언니들끼리 뭐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좀 방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특히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이 있을 때 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집과는 좀 다른, 긴장되고 불편한 집이 아니라 좀 들어가면은 소소한 일상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좀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연합 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간의 결합인데요. 아이들 또한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들이지요. 엄마는 이모들하고 얘기하고, 동생이랑 나는 친구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외로운 섬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종륜대로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죠.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기우였고,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공동체 식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기본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편이 돼주고 있고. 참 행복해 보이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더 큰 연합가정의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1, 2세대와 3, 4세대가 살고 있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북카페 컨셉으로 거실을 아, 책이 많습니다. 네. 공동체원들의 책들이 하나로 모인 공간. 앞서 소개해드린 두 연합 가정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약간 원목. 음.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제 떡밥 테이블이 들어올 거긴 한데 부엌도 원목. 그리고 이제 책장도 원목을 새로 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파우더룸도 이렇게 여기는 여자들이 많이 살아요. 아, 여자들이 많이 사는 네. 특징 때문에 네. 여자들이 좀 뭔가 단장할 수 있는 파우더룸이 네, 원목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네. 따뜻하고 여성스럽고 또 이제 포근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화장실에도 심지어 원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원목이 들어갔다. 화장실에 좀 포인트가 있죠. 혼자 하시는 건가요? 이러세요. 깔끔하게 아, 이제 화이트의 원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들어가고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나무와 책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독특한 구조의 테라스가 있다는데요. 1, 2세대인데 저기 3, 4세대인데 이 집이 테라스로 누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이 보이고 저 집에서 이 집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그 멤버들끼리 친하니까 사실 뭐 거의 문의 의미가 없어요. 독특한 또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공부인데요. 공간이죠? 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거나 조용한 공간이죠. 열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네. 보기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1, 2세대인데요. 1, 2세대. 네, 여기 이제 3, 4세대 올라갈 때 같은 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약간 반층 위에 있는. 반층입니다. 네. 계단이 좀 남다릅니다. 네, 예쁘죠. 네. 이게 그냥 일반 계단 이렇게 그냥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계단인데 그러네. 여기는 보기 작네요. 네, 여기는 되게 넓잖아요. 아, 건축사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서로 친하고 이러니까 서로 왕래가 많고 하니까 편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단인데 거의 계단 같지 않은. 아까 그 연결된 낮은 계단에 연결된 그런 네. 공간이죠. 네. 또 다른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는 네, 또 다른 3, 4세대 공간인데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집의 그 디자인 컨셉은 약간 샤방함이에요. 샤방함과 편안함. 샤방함과 편안함. 저 그렇죠? 보시죠.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앞집은 아까 보셨던 집은 약간 원목이 컨셉이라면 여기는 조금 컬러가 많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명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파스텔 톤이나 약간 그 여성스러운,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을 살려서 네. 깜찍한 소품들이 돋보이는 공간. 현재는 공동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편 거실 옆에는 아이들 책거실이 있는데요. 여기 오렌지벽 보이시죠? 이 오렌지벽이 쭉 타고 저기 위에까지, 그러니까 저 위층 집 천장까지 올라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 건물의 컨셉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계단에서 보셨듯이 같은 층, 다른 층인데 한 층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반층에 올라가 있는데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이 집과 이 집의 연결, 또 이 아래층과 윗집의 연결. 그래서 뭔가 어떤 전체가 한 가족 같은 그런. 네, 그런 공간. 컨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좀 특이합니다. 여기가 뻥 뚫렸어요. 네. 여기는 어떤 거?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남자 아이들이 모여서 남자아이들. 하는 그러니까 뭐 지내는 공간이고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아닌데 같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보면 형이랑 동생이랑 이렇게 남자아이들 방이 생긴 거고 여자아이들은 또 여자아이들 방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도어가 이 도어가 어떤 독립된 공간을 좀 네.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독특합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네, 이거 하나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독립되어 있기도 하고. 네. 독특한 컨셉 공간이 참 많군요.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앙골의 땅을 사고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데 든 돈은 45억. 새마을금고에서 교회 이름으로 7억 4천 대출. 대출이 가능한 공동체원들에게도 빌렸지요. 한국사회투자기금에서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대출받는데 탁월한 문서 작성으로 큰 기여를 한 공동체원입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돼야 이제 그 사업 인정 돈 빌려주는데 우리 공동체 내에 이제 주택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 조합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임명 처리는 했지만 어떤 조합원은 뭐 월세에 살고 있는데 너무 월세가 비싸고 또는 어떤 조합원은 전세적 보증금이 없어서 고액의 월세에 산다든지 또는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살고 있다든지 공동체원들을 다시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기도 했고 또 공동체원들의 주택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을 살펴볼까요? 3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5, 6세대인데요. 3층 여긴 3층이죠. 3층 공간. 3층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컨셉은 화이트예요. 화이트인데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엄청 긴 거의 4m 되는 떡반 테이블이 놓일 건데 거기 이제 그 테이블이 놓이면 조금 더 이제 트로피컬한 약간 동남아 컨셉, 휴양지 컨셉으로 깔끔하고 시원한 공간. 화이트 컬러와 높은 천장이 인상적인 곳이네요. 코로나실 뿐인데 그 공간감이 굉장히 시원한 그 느낌을 줘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느껴볼 수 없는 그 시원함이 있어서 다들 이 공간 되게 제일 좋아해요. 한국의 다른 건축물들은 최대한 그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다 막고 다 어떤 뭔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과감히 그거를 포기한 대신에 굉장히 그 층고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청량감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가 그러면 이 세대의 다락의 역할을 하는 네, 다락이 있습니다. 네. 올라보고 싶네요. 네, 올라가 보시죠. 저희가 만화방 컨셉이라고 만든 공간인데요. 약간 낮은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어서 이제 다 넣어서 여기서 약간 뒹굴거리고 가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만화책 꺼내서 보고 특히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들어와서 뭐 책 하나 꺼내서 보기 시작하면 뭐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집에 고등학생 한 명 살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수업 가는 거 놓쳤대요. 여기 와서 책에 빠져든다. 네. 안 좋은 점이네요. 이 부분에 편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정리가 되어 있진 않으나 이게 그 바 컨셉으로 여기는 이제 주로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없음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어른 공간 같이 밤에는 네. 술도 마시고 그래요. 좀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 필요하죠. 또 프로젝터가 있어갖고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아까 그 아래쪽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많은 쪽의 공간의 조명은 좀 아기자기하고 밝고 했다면 여기는 약간 좀 빠져서 볼 수 있는 이런 네, 그렇죠, 조명과 그렇죠. 이런 벽도 좀 어둡게.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테라스는 미니 짐으로 꾸밀 거예요. 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성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렇죠. 이런 밤에도 조용히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 네. 밤에 좀 조용히 해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신음소리 이렇게 내면 네. 옆집이 좀 오해가 될 수 있겠다. 바 컨셉의 거실 옆에는 아늑한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오렌지 벽이 여기 아까 앞에서 타고 올라오는 봤던 오렌지 벽이 벽이죠. 이 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문을 내다 보면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면 서로 인사라도 할 수 있고. 어제 숨을 데가 없나요? 숨을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숨을 데가 없다고요? 아닌가요? 다 온통 개방되어 있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가 그 7, 8세대의 다락입니다.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재택근무하시는 분? 네네네. 이건 뭐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는 뭐죠? 다다미입니다. 왜 다다미가 있죠? 여기가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그 지붕 같은데, 지붕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창문이 하나 크게 나 있습니다. 의외로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내가 작업을 하다 지쳤다. 이분이 이걸 제일 많이 쓰세요, 이 평상을. 목이 되게 뻐근하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막 의자에 기대어서 쉬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서 천창에서 바라보는 하늘, 스르르 잠이 오겠네요. 가끔 다다미 위에 누워 천창을 바라보면 자연의 한가운데 파묻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의 연합가정 형태를 만든 또 하나의 이유를 알아볼까요?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의 연합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독립된 가정이 타운을 형성하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까요? 밤에 잘 때마다 이승엽하고 좀 공동체 주택에 살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그려봤었는데 좀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걸렸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회기동에 같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자기 터전을 버리고 회기동으로 많이 이사를 왔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던 사람들이 좀 걸렸었고 그 휴식 시간 동안 못 잤던 낮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전을 하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집들이 연합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윤내라든지 회기성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많이 뒹굴뒹굴하면서 뻗어 있고 또 늦장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각 가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맞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면으로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올 수 있을까? 왔다가 편하게 오래오래 있다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1대1을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좀 나눴었고 목사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자본주의랑은 좀 먼데 그런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입주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에 연합가정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마지막으로 옥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차를 마실 수 있는 옥상 카페인데요. 뻥 뚫린 창과 파노라마 창으로 보이는 산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옥상 앞에는 정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락산 능선이랑 같은 라인으로 이 건물의 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슬로프가. 이거를 보는 순간 건축사님 이거를 의도하셨나?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완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쪽 반대편에서 이쪽 도봉산을 봤을 때 건물이 또 동일하게 능선이 올라갑니다. 이곳은 도봉산 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공간, 은공 1호의 자랑 옥상입니다. 옥상을 이렇게 개조할 의도는 없었는데 너무 옥상이 좋고 도봉산이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흐린 날에도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많이 지내고 싶다. 그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플랜을 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스파 공간. 스파? 이게 스파인가요? 네네네.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그 히노키탕이라고 해서 히노키탕. 이 목재 같은 걸로 이제 쌓아서 히노키탕을 만들 건데요. 이제 저희의 로망은 산을 보면서 같이 탕 속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힘든 것들을 다 해소해내는 그런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도봉산 자락을 바라보며 따뜻한 온천물로 몸을 녹일 수 있는 이곳.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옥상에서 계단을 타고 또 하나의 옥상으로 가보시죠. 지금 산으로 따지자면 지금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중간에 약간 쉼터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옥상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 계획은 약간 선베드 같은 걸 놓고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도봉산이 보이고 쭉 360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멋진 옥상까지 잘 감상하셨나요? 낭만과 재미, 연결과 소통이 있는 정말 멋진 공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위해 애써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홀에 음향과 영상 중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맡아서 했고요. 밖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관두고 음향업체 이런 시공 설비 이런 거나 한번 해볼까 알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당장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당장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공사한 건물 중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가장 많이 변경을 시킨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저는 이제 입주 날짜나 이런 것도 공사 기간도 있고 계약 기간도 있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비용 측면이나 공사 기간 측면에 이제 목사님이 흔쾌히 이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뭐 공간이 이쁘게 나오니까 만족합니다. 거의 목사님하고 미선이하고 맨날 보셨는데 매일 봤죠. 네, 거의 뭐 가족 이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 식구를 보는 시간보다 훨씬 정말 많았죠. 많으셨을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보고 싶겠죠. 한참 동안 아마 보고 싶을 거고 평생 동안 또 이 건물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다른 어떤 현장보다 애착이 갔던 건물이었고 애착이 갔던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 이 공동체 공간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간중간에 몇 번 뵀지만 사고방식도 틀리고 너무 좋은 공동체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크리스찬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더 애착을 느끼지 않았나. 길게 한 게 얼마나 있었어요? 한 10시간 정도 했다. 밥은 주던가요? 밥은 잘 많이 사포질하고 밤새고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 다 된 거를 보면서 다들 그랬겠지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